그렇게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증권 질병선대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로 국민적 의혹이 높은데 김내 간사님, 이게 무슨 웃기는 거야? 질병선대에 마스크 주식으로. 자, 일단은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오늘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청문회 시작 약 4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틀 전에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자, 각종 교육 현안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모습 기억하십니까? 자, 이를 두고 도덕성을 떠나서 이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은 잠깐 돌아보세요.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죠. 뭘 잘 알고 계시다. 자,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입장을 얘기 못해요?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의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정작 교육 현안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보신 것처럼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스라는 거는 자녀를 키워본 학부형이라면 그리고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정보고요. 또 자사고냐 특목고냐는 이거는 뭐 한 십수년 된 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까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조차도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에서조차도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이스에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떻게 입력되느냐, 생기부에 어떤 이야기가 적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학의 그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특히 나이스는 최근에는 이제 나이스 먹통 사례로 인해서 크게 국가적으로 문제도 됐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따끈따끈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뭐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가 한 차례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진수 후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세요. 이것부터가 사실 잘못된 답입니다. 공부를 해서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몸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계 현안을 고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상품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 논란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기본적인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모른다는 답변 내지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질문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게 바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준비단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 메모가 지금 공개가 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 누가 그런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지 붙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우리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하면 통상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도덕성은 차치하고 업무 능력이 훌륭하다는 점을 보아달라. 그런데요, 이진숙 후보자 그 업무 능력, 그러니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과연 실무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이런 쪽지가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저런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6월 30일인가 지명을 받고 엊그저께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보름 남짓한 기간 정도밖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사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각종 국가적인 교육, 특히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안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답변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뒤에서 이 청문 준비단에서 보조를 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보조가 어떤 메모지 쪽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 것은 그냥 알고 있다 그래라.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라. 이런 식의 쪽지를 현장에서 그 장관 후보자에게 줬다라는 건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오지 못한 장관 후보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 준비단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한 이차적인 책임도 청문 준비단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도 과거에 교육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제가 아는 분들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한 보좌를 이렇게밖에 못하면 안 된다. 네. 오죽했으면 이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위원장이 도대체 그런 걸 왜 붙여놨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설령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책상에다 붙여놓고 지금 이 청문을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비판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대변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 주말을 지나면서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